연말 매도 폭탄 피했다. 국내 증시 불붙을까?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사실 뭐 매도 폭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다 이미 진즉에 피했겠죠. 이미 벌써 지금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말도 많았던 이 이슈를 종집으로 찍게 됐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연도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내년도에 여기 50억으로 좀 상향되는 게 좀 뭐 환영하는 분들도 있겠죠. 뭐 주시장에서는 일부. 뭐 환영을 하겠죠. 왜 환영을 하시겠죠. 아무래도 환영하겠죠. 뭐 이게 그동안 뭐 이게 매도 물량으로 시장에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줄어드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사실은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리고 내후년에 대선도 있으니까 같이 이런 빅 이벤트를 엮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얘기하실 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OX 들어볼게요. 결론은 어쨌든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30억 얘기 나왔었는데 50억으로 해줬으니까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이슈 증시에 불 붙일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1월 달까지 쭉 올라갈 수 있다. O 아니다 X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X O. 참 이게 계산법이 지금 타이밍이 애매해가지고 그렇죠. 좀 네. 계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일단 황유현 팀장님부터 증시 요 힘 받아서 모멘텀 받아서 1월 초중 쭉 간다. 근데 이게 저랑 둘이 갈릴 줄 알았어요, 사실. 왜요? 네,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갈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네. 왜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차이긴 한데요. 네. 이게 사실 오늘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이게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내일이면 이제 연휴 전날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나왔더라도 10억으로 유지한다고 나오더라도 주가는 오늘 좀 빨려 빠졌을 거예요. 빠졌을 거고 100억으로 나왔어도 빠졌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어쨌든 제거가 된 거고 네. 이게 대주주 양도세 때문일지는 몰라도 내일은 좀 거래가 한산하겠죠. 한산하고 다음 주 되면 저는 이 대주주 이슈와 상관없이 저는 올라갈 때가 됐다. 산타랠리.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뭡니까? 크리스마스 지났잖아요. 네. 산타랠리 우리나라는 없고 좀 약간 이번에 이벤트가 있었고 조금 이제 종목별로 이제 시장 갈 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호재로 증시 불붙을까라기보다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 그러니까 양도세 호재라기보다는 양도세 이슈 자체가 끝났다. 어쨌든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그렇죠. 측면에서는 오케이. 네, 그리고 큰 손들은 이미 줄일 분들은 이미 다 줄여놨습니다. 그렇죠. 사실. 추가로 팔까 말까를 고민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30억, 50억, 10억에서 20억인 분들이 한 50억 종목당 50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될 줄 알고 안 줄였겠어요. 이미 나중에 팔면 정말로 막 깎으면서 팔아야 됐을 건데. 그렇죠. 이미 그분들은 정말 큰 손들은 아예 대주주라서 안 팔던가 아니면 매매 차익을 거두고 이제 파시려고 하는 분들은 팔으려면 벌써 진작에 물량이 나왔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매우 네. 긍정적이고 여기에 뭐 다음 주 지나서 이제 쭉 증시는 좀 오를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네.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 전망 이런 것도 또 들어봐야 되니까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고 유창희 대표님 뭐 지금 황유현 팀장님 얘기하시는 게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X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나쁘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지난번에 공매도 규제하고 이건 다르다는 거죠. 아하. 공매도 규제는 어찌됐든 시장이 빵 떴고 눌렸고 다시 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충분히 시장은 더 갈 수 있다. 공매도 규제 자체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완화 자체가 막 주식을 더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도가 줄어드는 것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 불을 붙일 정도의 내용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늦었죠.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야 되는데 네.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딱 케이크를 사서 비싸더라도 사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전날 밤에. 그렇죠. 근데 크리스마스 당일 밤 10시에 한 50% 할인할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면 케이크로 싸다고 맞죠. 그런 아니 것처럼 그거라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만약에 진짜로 한 2주만
앞당겨졌어도 혹은 한 달만 앞당겨졌어도 그 논란 이 이슈가 나왔을 때 바로 결정됐으면 증시가 만약에 지금 뭐 그냥 가정입니다. 2,600포인트까지 어저께 찍었잖아요. 네. 혹은 2,600이 아니라 2,650까지도 갔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코스닥도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걸로 다시 막 주가 지수가 한 2, 3일 만에 2,650, 막 2,700, 뭐 코스닥이 막 900, 뭐 950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뭐 그러긴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이슈 자체가 늦었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고 사실 초중순, 아니 중순만 됐어도 그렇죠. 그렇게 이런 얘기는 안 들었을 때, 아 이왕 해줄 거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해주고. 네덜란드 가기 전에 사인하고 가지 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결국 뭐 양도세 이슈는 이렇게 지나갔고 내년도 증시,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갈 것이냐. 뭐 네. 상반기, 1분기 혹은 1월 여기에 대해서 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증시의 그런 지수 자체는 살짝 뭐 부담스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낮지는 않은 수준으로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업사이드로 어느 정도 치고 나가겠냐라는 물음표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 1월까지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증시가 더 치고 나갈 룸이 있는 건지 이창희 대표님입니다. 저는 룸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FOMC 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혹은 뭐 약간 FOMC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숨기면서 보수적으로 말하겠지만 시장은 이걸 좀 더 반영하겠지라고 했는데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신을 주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럼 이 분위기는 제가 보기엔 1월 FOMC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FOMC에서 정말 당신들 3월 달에 금리 인하해주겠지? 해주길 원해? 하는 심리가 되게 강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FOMC가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뭐 약간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더 진짜 불을 더 뿜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뭐 그렇다면 내년 1월 FOMC까지는 시장은 현재와 같은 흐름, 뭐 완만한 상승세,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완만한 상승세, 종목별 차별화, 종목별 장세는 계속 이어지면서 좀 좋은 흐름들이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황윤 팀장님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에 2시 이후부터 조금 시장이 이제 외국인들 선물 다시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변동이 좀 있었죠. 근데 돈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2차 전지 빠지고 반도체로 돈이 들어왔어요. 2차 전지 빠지고 네. 반도체로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목요일 뭐 위클리 옵션 만기 뭐 영향도 있긴 했었지만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시가총액 2위가 이제 확실하게 역전이 됐죠. 하이닉스로. 네, 하이닉스도 100조를 넘었고 LG 엔솔은 이제 그 자리에 있는데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시총 2위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이닉스 보시면 이제 신고가를 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오늘 가장 먼저 대형주 중에서 빨간색 불들 들어왔어요. 그런 거 보면 결국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면 지수는 일단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사실 또 밀릴 만큼 다 밀려 있거든요. 밀릴 만큼 밀려서 여기서 지수를 하방으로 볼 만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종목들이 이제 밀릴 만큼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은 사실 상승 더 가능할 것 같다. 지수도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제가 12월부터 지수 상승은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셋째 주 들어오면서 조금 뭐 이제 양도세 변수가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봐도 되지 않느냐 그 생각 듭니다. 근데 지금 제 고객님들이랑 얘기하면 여전히 사실 좀 보수적이긴 해요. 아하. 왜냐하면 사실 들려오는 언론이나 뭐 부동산 가격이나 금리 이런 거 봤을 때 아직 주식에 대한 자신감들이 별로 없으세요. 전반적으로. 예. 근데 지금 종목들을 보면 엄청 변동폭이 엄청 사실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면 아마 자신감이 그때서 붙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붙고 나서 좀 더 갔을 때 결국은 우리가 10월 달 정말 빠졌을 때 저희가 사람한 남자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조금 몇 달 또 지나면 박수일제 떠나라라는 말씀도 드릴 겁니다. 아하. 네, 근데 지금은 딱 그 중간이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 어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해볼 만하다. 지금은 일단 해볼 그렇게 만하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차 변곡을 설 정도, 네, 설 이제 구정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 변곡을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지만 1차 금리 인하 시점
그때까지가 주식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 오케이. 네, 두 분 다 생각하고 내년 있습니다. 상반기 혹은 내년 3월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덤벼볼 만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요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총선 있고 미국으로 치면 대선 있고, 사실 그 요즘은 주식과 산업이 정책에 따라서 크게 막 출렁출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배터리도 그렇죠, 신재생도 그렇죠, 반도체도 누구 규제한다, 어디다 안 판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나오는 게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한테 물어보니까 내년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국내 증시 영향 어떨 것 같냐, 11곳이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다, 58%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자신감 있게 과연 주식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또 물음표가 달리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두 분은 요 총선과 대선 이슈, 황혜연 팀장님부터. 내년은 정말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될 해야 해라고 된다. 생각합니다. 변동성 분명히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도 총선, 특히 오늘 또 몇몇 특정 인물 정치 테마주들은 또 급락 나오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어요. 장중에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나오고 그런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내년 설 구정 지나고 나면 아마 정책 관련 주식들이 또 엄청 들썩이긴 할 겁니다. 총선 관련해서 인맥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주식 일부로 정말 스마트 머니들이 가면서 변동성을 일으킬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아마 또 영향을 좀 받을 거고, 근데 또 왜 한국 증시 또 왜 이러나 싶기도 할 때가 또 분명히 올 겁니다, 상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항상 그런 특징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잘만 이용하시면, 또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시면 분명히 또 내년에도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23년도가 좀 정말 테마주 쏠림도 극심했었고, 특히 상반기는 이제 2차 전지 주식장이었다라고 하면 여름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제가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테마만 해도 한 5개, 6개가 나오거든요. 초전도체라는 테마도 있었고, 근데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한 테마주들이 튀어나올 거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까지도 또 요동을 칠 겁니다.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미국 정치 변동성이 엄청나게 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책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주식들 올라간 것도 사실 최근에 트럼프 관련 이제 판결 나오면서 또 움직였었잖아요. 그런 장이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년에는 바이앤홀드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말 내리꽂는 그런 시장이라기보다는 지수는 뭐 천천히 좀 우상향하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장 안에서 변동성이 좀 요동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희 대표님은요? 뭐 매년 시장은 쉬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쉬었던 뭐 적도 없고. 이런 이슈 네. 저런 이슈 뭐 갖다 붙이면 나쁘게만 보려면 나쁘게 보는 거고, 또 그걸 좋게 해석하려면 좋게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뭐 우리나라 총선은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지금 여당이 압승을 한다라면 뭐 정치 지형이 바뀌니까 뭐 오히려 그것이 증시에 대해서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야당이 현재 정도 수준에서의 승리를 한다, 혹은 과반석을 차지한다 그러면 똑같아요. 1년 작년이나 내년이나 그 이후 뭐 그 야당과 여당의 힘겨루기, 뭐 정부와 야당의 힘겨루기, 이게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별 정책적으로 전 큰 정치적으로 선거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다만 미국 대선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죠. 미국 바이든이 안 되고 지금 트럼프가 선거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뭐 대법원 상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다른 공화당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된다라면 영향은 좀 적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딱 1대1로 붙었는데 트럼프가 됐다, 그러면은 증시에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트럼프는 그 그 전 사례가 있었던 게 오바마 정책을 바로 다 취소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떤 동의 없이, 어떤 상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책을 바로바로 다 커트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다른 뭐 사람이 나온다라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 올 연말이나 내년의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막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 9월, 10월과 같은 조정은 한번 나온다라면 아까 황영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정말 그냥 시장을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좀 시장을 좀 보완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인하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경기가 침체돼서 어쩔 수 없이 막 갑작스럽게 지난번 이제 3월달 SVB 사태처럼 어떤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떤 충격이 발생해서 막 급하게 FOMC가 금리를 내리는 거라면 지난 9월, 10월 같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뭐 지난 우리가 보면 3월 달에도 좀 조정이 있었고 5월 달에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조정은 조정이 나오면서 좀 고점을 높여갈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으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사야 될 때라고 두 분 다 생각을 하시니까 종목 하나씩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빼고 주세요. 뒤에 반도체 있으니까. 유창희 대표님부터.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가 지난주부터 변화된 거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어느 쪽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바이오, 뭐 로봇, 뭐 신재생 에너지 쪽 보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을 조금 더 아직까지는 뭐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 충분히 저는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도 하나솔루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주가가 버텨주거나 상승하는 기업들이 시장이 좋을 때 더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하나솔루션 강함을 확인했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뭐 내년 초까지의 상승 모멘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황희연 팀장님은요. 저는 그럼 헬스케어 쪽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너무 큰가요? 네. 크면 SK바이오팜이나 SK바이오팜. 조금 작은 걸로 내려가면 오늘 뭐 알테오젠도 알테오젠. 급등했었고 와, 알테오젠 불을 뿜었죠. 네, 그리고 ABL 바이오도 괜찮은 것 같고요, 흐름이. 그다음에 정말 오랫동안 쉬었던 바이오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제약주 중에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네. 특히 12월에 좀 재미없었던 하락보다는 횡보했던 종목들이 더 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 쫙 훑어보시면서 12월에 주가 변동폭이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닌 것들, 급락한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만 일단 보시고 옆으로 횡보했던 주식들이 일단은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샀다라는 반증이니까 예. 옆으로 횡보한 주식들 중에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양봉 난 종목들 특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서 종목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고 좀 자신 있게 두 분이서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거는 9월달, 10월달에 진짜 제가 막 설레발 쳤어도 너무 설레발 치지 말아라. 파티가 뭐 아직은 좀 시작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바이코를 외쳐주고 계시니까 1월달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새해를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